방금 막 확인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플 에스크로 시스템 있잖아요. 그동안 다들 그냥 기업 구조, 회사 내부 장치 정도로만 말하던 그 시스템이요. 사실은 XRP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마치 시계추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코인들은 벤처 캐피털 물량 덤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동안 리플만은 공급 쪽에까지 콜드 레벨의 안전장치를 박아둔 겁니다. 암호화폐 역사 속에서 숱한 프로젝트를 붕괴시켰던 바로 그 유형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구조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JP모건과의 통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리플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단계에서 이뤄지는 파트너십들이 전부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XRP를 그냥 결제용 코인이라고만 소개하는 동안 말이죠. 이 영상을 다 보실 즈음이면 리플이 자신들 주변에 어떤 식으로 금융방어 요새를 구축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XRP 가격을 지키고 공급을 관리하고 세계 최대 기관들 전반에 걸친 대규모 채택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그 요새 구조를 제가 하나하나 전부 해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채널에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좋은 정보 얻으러 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닥터캣이 정말 인상적인 스레드를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장기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주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리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배경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만 봐도 모두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여기가 꼭대기다. 이제 약세장 시작이다. 더 크게 빠진다.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USD 또 터진다. 제가 2017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레퍼토리 그대로입니다. 시장에 몸담은 지 벌써 8년이 넘었는데요. 이른바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분명히 슈퍼사이클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 기관들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대놓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7만 6천 달러까지, 심지어 8만 8천 달러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월봉 차트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사이클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누가 먼저 달에 도착하느냐, 누가 더 빨리 수직 상승하느냐 싸움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나왔던 비트코인 27만 달러 슈퍼사이클 시나리오 기억하시나요? 그 시나리오조차 아직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인 차트가 직선으로만 위로 뻗어나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랜 시간과 인내, 그리고 고통을 동반한 긴 박스 구간과 느린 매집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 메이저 상승전에 털려나가는 바로 그 구간이죠. 이 흐름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캔들, 그러니까 단기 급등봉만 쫓아다니는 동안 기관들은 묵묵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그것도 철저한 계획 아래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스템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사실 시작 첫날부터 이 장기 게임을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톰실이 방금 이와 관련해 하나의 폭탄 발언을 던졌죠. 지금 비트코인이 막혀있는 게 아니라 다음 큰 상승을 위한 재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소매의 과열 구간에서 빠져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관 플레이어들에게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소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죠. 기관 머니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들의 돈 흐름에 맞춰 차트가 그려지게 되고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융상품 출시 중 하나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그냥 달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한 차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ETF들 중 상당수는 기존 현물과 교환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를 직접 들고 있던 사람들이 키를 ETF 제공자에게 넘기면서 말 그대로 베이시스만 올려놓은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새 돈으로 직접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ETF를 사들인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초에 ETF로 가지 않은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10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금 10만 달러가 된 고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가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이미 10달러에 샀을 때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나왔고 본인들이 만족할 만큼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0만 달러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선택하는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지금 시장의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기반입니다. 기관 쪽 자금의 95%는 아직 비트코인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기존 비트코인 홀더들 상당수는 이미 엄청난 평가이익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섞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고 이제 그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100달러 부근에서 진입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갔다면 당연히 어느 지점에서는 매도해서 성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쉽게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 자본을 다른 곳으로 회전시키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XRP를 1센트일 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3달러, 4달러 구간에서 대부분 매도하고 이미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XRP가 쉽게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전부터 들고 있던 장기 홀더들이 3달러 부근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떨어지니 들고만 있고 또 3달러 인근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수익을 실현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코인도 일직선으로만 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풀백과 조정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변동성이 의도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설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점점 투기에서 벗어나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사용 유틸리티 기반의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금융 흐름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프로젝트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리플입니다. XRP는 한마디로 결제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자산이에요. 금융 레일이 점점 디지털로 전환될 때 그 거대한 흐름을 받아내는 결제 레이어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톰이 예전에 본인의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요. 톰 역시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100만 달러를 찍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게 5년일지 10년, 1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가격을 볼 거라고 믿는 쪽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분야에서 가장 상징적인 회사 역시 같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되면 미국 상장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200만 달러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은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의 회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순전히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폐쇄형 펀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국내에 상장된 암호화폐 관련 지수 상품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 방문이 90%나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참여 지표로 보면 굉장히 강한 신호입니다. 이게 슈왑 쪽에서 나온 큰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렇게 기관 자금이 조용히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제가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스웰 이벤트에 누가 참석하는지입니다. 나스닥 회장 겸 CEO, BNY의 최고 제품 혁신 책임자, 프랭클린 템플턴의 혁신 책임자가 모두 참가합니다. 여기에 시티뱅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 피델리티, JP모건, 비트와이즈, CME 그룹, 무디스까지 전부 DBS 은행과 함께 그 자리에 모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리플 스웰 행사에 직접 와서 연설까지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블랙록과 베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리플과의 파트너십 구조를 다 알고 있고요. 아직 대다수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스모크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정보를 찾아낸 겁니다. 리플의 핵심 전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요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반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XRP에 대한 수요가 결국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아이디어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은행이 많아질수록
기업 재무팀이 많아질수록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실물 결제 인프라의 XRP 레저를 많이 사용할수록 XRP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거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되는 수학입니다. 유틸리티는 곧 속도와 같고 속도는 곧 거래량과 같으며 거래량은 결국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압력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XRP 수요 이야기를 더하고 최근 리플이 공개 시장에서 XRP를 직접 매수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까지 합쳐보면 앞으로 공급 측면이 훨씬 더 타이트해질 거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